안녕하세요. 빌딩을 코디해주는 빌딩 코디네이터 이철규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빌딩 관리에 대해서 지난주에는 빌딩 관리의 포괄적인 그런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는데 빌딩 관리 네 가지 중에서 오늘은 임대 관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임대 관리가 빌딩 관리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분야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금방 말씀을 드렸다시피 빌딩 관리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임대 관리 분야인데요. 이렇게 임대 관리는 바로 빌딩 투자의 승패가 사실은 달려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많은 전략과 운영 기법이 있어야 하는데요. 우선 임대 관리 기법의 네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 간략히 네 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임대 관리의 가장 큰 목적은 공실률을 낮추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공실률을 낮추는 게 가장 핵심적인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공실률을 앞으로 공실률이 어느 정도 발생할 것인가도 사실은 예측이 가능해야 하고요. 또 실제로 공실이 발생이 됐을 때 공실이 발생된 기간을 가장 짧게 단축시키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대 수익률을 높이는 데 두 번째 목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임대료를 주변 시세에 비해서 알맞게 책정을 한 다음에 또 체계적인 임대료를 꾸준히 갱신해 나가면서 임대 수익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량 임차인 모집을 유치하는 데 그런 목적이 있는데요. 현재 여기 빌딩에 가지고 있는 이런 입지에 맞는 그런 우량 임차인을 찾아서 장기적으로 임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빌딩의 내적 자산 가치를 증대하는 데 굉장히 큰 목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우량 임차인을 유치해서 높은 임대료를 받아서 수익률을 높인 다음에 이렇게 보유하는 동안 상당히 꾸준히 일정한 수익을 유지를 하고요. 그래야 향후 매각하실 때 보다 더 유리한 조건, 그리고 훨씬 더 주변 빌딩보다도 높은 조건이나 훨씬 더 유리한 조건에 매각함으로써 빌딩 투자에 성공을 가져올 수 있다는 그런 점에 대해서 네 가지 목적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 드렸고요.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임대료 인하하는 게 국가에서 권장하기도 하고 실제로 임대료 인하를 상당히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임대료 인하 부분에 대해서 세제 혜택도 많이 주면서 권장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 소위 착한 임대인 운동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데요. 임대인 입장에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것을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면은 임대료 인하하는 그 금액만큼 임대료 기간을 그 기간만큼 면제해 주는 것이 임대료도 그만큼 꾸준히 유지할 수가 있고요. 수익률 면에서 굉장히 다르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임대료를 사실 현재 인하해 주면 나중에 또 임대료 인상하는데 꽤 또 어려움이 생기죠. 그래서 임대료를 인하하는 금액만큼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임대료를 아예 면제해 주는 것이 나중에 빌딩 관리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요. 나중에 임대료 협상할 때도 굉장히 유리한 조건으로 유지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들이 이제 빌딩 안에 임차인들이 여러 명일 때는 나름대로 대표 임차인을 선정을 하셔서 그분과 이렇게 임차인들 간의 소통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만큼 또 임차인들에 대한 각종 정보도 이렇게 얻을 수가 있고요. 임차인들에 대한 또 임대인이 또 해야 될 역할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때로는 악역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임차인 대표를 선정을 하셔서 그런 분야도 또 일정 부분은 또 이렇게 나누어서 지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원룸 빌딩 같은 경우에는 임대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대수는 많고 또 이사는 또 빈번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원룸 임대 같은 경우에는 직접 임대 관리를 하지 않으시는 것이 편하고요.
그리고 원룸 임대차 계약서를 기재를 하실 때 전화번호는 가급적이면은 부동산 사무소 전화번호를 기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특약 사항에 한 줄을 반드시 넣으셔야 나중에 관리하기가 좋은데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임대료 2개월 연체 시 시건장치 개방과 유체부동산 반출에 동의한다는 그런 특약사항에 이 내용을 반드시 삽입을 하셔야 나중에 임대료 밀려서 사람 행방불명 됐을 때 정리하는데 행정 절차가 굉장히 간편하게 진행이 될 수 있는 이런 내용도 팁으로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대료를 부득이하게 꾸준히 기간이 되면 인상을 하셔야 되는데 임대료를 인상하시는 그런 그 테크닉도 사실은 별도로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설명드린 대로 임대료 인상하실 때 이런 절차에 따라서 임대료 인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그 임대료 인상에 대한 그 고지를 하실 때 2개월 전에 임차인들을 직접 만나셔야 됩니다. 만나셔서 임대료를 인상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인식을 심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반드시 구두로 하지 마시고 서면으로 임대료 인상에 대한 그런 내용을 서면으로 반드시 고지를 하시라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내용은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이 되겠습니다만은 임대인인 나도 사실은 생계형 임대인이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렇게 임대료 매달 받아서 세금 내고 그리고 대출 이자 내고 그리고 나도 생활비 쓰면은 빠듯하다는 이런 그 생계형 임대인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임대료 인상 폭을 사실은 탄력적으로 조정을 해서 옵션 가급적이면 다른 옵션들에 적용을 해서 탄력적으로 조정 폭을 서로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임대료 인상이 결정이 되면은 나중에 고맙다는 인사를 반드시 하셔서 원활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리를 유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그 빌딩 관리 분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임대 관리 분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은 빌딩 관리는 절대로 친척이나 지인에게 절대 맡기지 마시라는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